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험 보려고 했는데 또 커리큘럼이 또 바뀌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문제풀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두 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7월, 8월 두 달은 그동안 공부가 안 됐던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정리하면서 문제풀이와 병행하게 되면 좋은데, 이번 달도 다음 달까지도 그냥 흐지부지하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더 이상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과정과 앞으로 할 과정, 시험 보기 전까지를 100으로 놓으면은 7, 8월이 한 50%, 50. 높죠, 그죠? 50 찾아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조금 빡시게 이제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문제풀이 좀 펴보시고요. 중간중간에 문제 내가 버릴 겁니다. 아시겠죠? 예, 버리고. 요약집은 자, 5페이지죠. 앞 용어 정의는 뭐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행정계획 파트는 요거는 내가 말로써 하기는 조금 그렇고 같이 한번 쓰면서 해보겠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자, 행정계획이다. 행정계획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뭐죠?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밑에 하위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 마지막 도시군관리계획 있죠?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에 지침이 되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서로 다르면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이 세 가지 계획에 최고로 높인 최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는 그 계획은 국가계획이다. 그렇죠? 그 계획 중에 우리가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은 먼저 광역계획권에, 그죠? 권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자, 누가 지정하죠? 국장 또는 누구? 그렇죠. 시 안 들어가요. 국장 또는 도지사가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합니다. 그렇죠? 또 요청을 받아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랬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찾아가서 승인받는다.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승인권자는 동일 인물이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의 그럼 수립권자가 누구냐? 먼저 수립권자 알면은 승인권자는 자동적으로 나오겠죠? 네. 나온다는 얘기죠. 자, 시도에 걸쳐 있다. 그러면 싸우지 말고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라. 같은 도에 있다. 같은 도에 있다는 얘기는 시군에 걸쳐 있다고 같은 말이죠. 표현을 둘 다 못 쓰니까 하나만 쓴 겁니다. 같은 도에 있다. 그때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자, 시도지사는 누구 찾아가서? 그렇죠. 저쪽에 국장 찾아가서 승인받고, 시장군수는 누구? 도지사 찾아가서 승인받는다. 자, 몇 년 내에? 3년 내에 승인받는 거예요. 승인 신청하는 거예요. 항상 신청. 어느 법은 다 그 기간에 신청이지 뭐 받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3년 내에 신청이 하지 아니하면은 광역계획권은 3년 되는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려죠, 그죠? 왜? 얘는 무슨 계획이죠? 비구속적 계획이죠? 비구속적 계획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다른 말 나오죠.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할 마음이 없는 걸로 보아 승인권자가 수립한다. 그렇죠? 세 번째. 그러면 승인권자인 국장도 수립한다. 의무적으로 한다. 수립한다. 어떤 경우죠?
자, 3년, 요거 일단 3년 내 신청하지 아니하면, 누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또 있죠. 국가계획일 때. 네 번째, 여기 도지사도 수립을 하는 경우 있다. 어떤 경우죠? 시장군수가 3년 내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뭐? 여기서는 수립을 한다는 의무적입니다. 원칙. 예외 할 수 있다죠. 다섯 번째, 어떤 경우죠? 수립권자와 승인권자랑 공동을 할 때죠. 그죠? 그래서 시도지사와 누구랑? 국장이랑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또 나오죠. 여기 시장, 군수랑 누구랑? 그렇죠. 도지사랑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일곱 번째, 공동이지만 나 빠질래 라고 도지사 단독으로 해주셔라고 요청할 때는, 이때는 뭡니까?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게 뭐야? 얘가 예외죠. 예외. 그럼 여기서 공동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한다는 얘기는 서로 협의가 됐으니까 신청하겠죠. 그러면 협의가 될 때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협의가 안 될 때 뭐 한다고요? 조정 신청한다. 조정 신청. 누구한테 하느냐? 승인권자한테. 그래 한다. 그래서 단독으로도 하고 또는 공동으로도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승인권자에게 찾아가서 조정 신청한다. 그러면 공동으로 같이 갈 때는 다 얘기 들어보고 쉽게 협의가 될 확률이 클 겁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갈 때는 너 얘기만 듣고 내가 조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얘도 전부 다 심의 거쳐 조정하지만 단독으로 올 때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가서 협의해라라고 뭐 한다고요? 협의 권고하고. 이렇게 했으면 아무 말 안 들으면 그때가 뭐요? 직접 조정한다. 마찬가지로 심의 거쳐 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죠. 요거는 이제 공동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나왔고요. 그럼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수립권자가 수립하느냐? 수립권자가 하는 것이 바로 기초사, 수. 다 같이 기공지수. 기초조사 반드시 하여야 한다. 물론 공청회 해야 됩니다. 공청회도 반드시 하는 겁니다. 단 공청회 하는 이유가 뭐죠? 누구의 의견? 그렇죠. 주민의 의견과 또 전문가 의견까지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공고하고, 그죠? 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등등 있죠. 그리고 지방의회는 여기요. 지방의회는 그죠? 시도지사니까 시도의회, 그렇죠? 시도의회 의견 듣고, 여기 시장군수니까 뭐요? 시군의회도 있고. 자, 의회 별도로 여기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 안에는 수많은 시와 군이 있죠. 그러니까 의회 플러스 이제는 도지사가 수립할 때만 해당돼요. 할 때는 누구 의견? 시장 군수의 의견을 의회 별도로 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수립권자가 수립하면 따라합시다. 기공지수. 수립권자가 승인권자에게 신청하면 승인권자 하는 것은 협의하고 심의를 거친다. 그렇죠? 그죠? 국장은 중앙이니까, 국장은 중앙정부니까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계위 심의 거치고요. 도지사는 항상 지방협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급 위 다 망라해서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협의해라. 그래서 관계행정기관장,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지방, 중앙 가리지 말고 나아가서는 국장도 포함됩니다. 그죠? 다만 심의기관은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도급이 10이 거친다. 통과되면 승인권자가 승인준다 그랬죠. 자, 이때 여기 수리권자가 지방 의견을 들 때 얼마 이내에 30일 이내에는 의견을 제시하라. 협의할 때 얼마에도 30일 이내에는 의견을 제시하라. 자, 승인 도장 찍어주면 협의한 사람에게 한부, 또 수리권자에게도 한부 각각 뭐 한다고요? 송부하면 수리권자가 이 내용을 일반이 볼 수 있도록 뭐 한다고요? 공고한다. 공고는 그러니까 승인권자 하는 것은 협심이고 수리권 되는 것은 기공지 수리권자, 공고도 수리권자 하는 겁니다. 이때 열람시켜라. 얼마 이상? 얼마? 30일 이상 열람을 시켜라.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 수리권자 공부할 때 항상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공동이라는 거 이거 빼면 안 돼요. 공동. 그리고 예배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7가지네 많아 보이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두 개씩이죠. 두 개씩 나누어서 정리하면은 충분히 또 못할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책 잠깐 볼게요. 보시면 용어 정의는 넘어갑니다. 이거는 뭐 진도 풀면서 할 거니까요. 4페이지에 봐요. 4페이지. 상가로 2번 나오죠. 예.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계획은 마지막 줄 토지 이용 개발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다. 기본. 도시군 계획이 뭐죠?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이 두 계획이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2번 까만 거 봅니다. 부문별 계획이다. 부문별 계획은 부분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해라. 그 다음에 3번 행정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은 그 밑에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짧게 얘기한 거죠. 그죠? 세 가지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한다. 어디 계획에? 국가 계획에 부합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과 다르면 당연히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그랬죠. 1번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했죠. 국장, 도지사,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구역. 그 밑에 박스 보니까 요청할 수도 있고 그죠? 네. 뭐 절차는 읽어주시고요. 상관 2번 광역도시계획은 먼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이다.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없이는 광역도시계획은 존재할 수가 없다. 선 지정 후 계획이죠. 당연히 비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쟁송 대상이 안 되죠. 자, 내용은 얘기했었죠. 앞자에 리을 빼놓고 광역이란 글자 다 들어갑니다.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전부 다 광역자가 다 들어가고요. 단 하나 리을에 경관계획. 그렇죠?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 계획 빼고 경관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기본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립 변경 절차는 방금 했으니까 자 넘기고요. 자, 어디 보시냐면 7페이지 이제 동그라미 6번 다 한 거니까 6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는 협의 및 조정이나 자본 등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협의회는 뭡니까? 혼자 딸랑 있을 때는 이런 말이 안 어울리죠. 그죠? 최소 뭐 2명, 3명 있을 때 구성하는 것이 혼자 할 때는 협의 구성한다? 혼자 하는데 모두 협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동이지 단독이 아닙니다. 이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 자체가 협의회 구성하라 단독인데 당연히 모순되죠. 그죠? 공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몇 번 얘기했었죠? 7번의 기준 니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당연하죠. 포괄적이다, 개락적이다. 그런데 특정 부분 클로즈 해가지고 어느 집중된 그죠? 집중화된 특정 부분을
위주로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의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때는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개락적이에요. 포괄적인데 어떤 말 나오면 돼요? 특정 부분. 그런 말 나오면은 그 부분만큼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라. 그런 뜻이 담겨 있죠. 자, 용어 정의는 뭐 책 보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집 펴보세요. 18페이지. 자, 폈습니까? 자, 1번 됐고요. 1번은 뭐 버리세요. 버리시고요. 자, 2번.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도시군 계획은, 저를 봐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예, 그러니까 광역 도시 계획이 아니죠. 틀렸죠. 도시군 기본 계획은 곧 하겠지만 한 개 도시 안에 수장,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죠. 어차피 거기 시군은 맞아요. 물론 좀 부족하지만 자치구는 아예 안 돼가지고 그죠? 예, 그 구가 들어가 틀린 겁니다. 3번 도시군계획 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죠. 뭘로? 도시군관리계획이죠. 도시군관리계획. 나중에 또 하면서 또 할 겁니다. 용어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4번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에 포함된다. 맞죠? 도시군계획사업은 반대로 말하면 국토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두 번째, 도시개발법상 개발사업,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맞죠? 5번,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행하기 위하여. 저를 보세요. 이게 용도지역 다음에 용도지구죠. 용도지구는 두 번째인 용도지구는 첫 번째인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든지, 만약에 용도구역이면 앞에 있는 두 개 다 나와야지, 그죠? 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아시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다 나와줘야 됩니다. 어쨌든 뭐 이래나 저래나 틀렸죠. 네, 5번은. 자, 그 다음에 3번. 용어 정의 파트는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나와요. 용어 정의 등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기반시설 중 도로, 자동차 정류장 및 광장은 세 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네, 그림 그릴 때 기억 안 나면 이만큼 이렇게 도로 있어. 여기 광장. 도로. 이거 뭐죠? 자동차 정류장. 이렇게 그림으로 좀 이해하세요. 객관식이니까. 그 다음에 2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용도구역이니까. 하여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안에 들은 건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해당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공공시설에는 도로, 공원, 철도 등등 있고요. 4번 용도지구에는 용도지역에서 정한 제한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죠. 강화, 완화 다 되는 거니까요.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아니죠. 서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상공 빼고 녹관 농자가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요약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용어 정의 파트 말고요. 여러분들 뒤에 가도 익숙하니까. 25페이지 펴봐요. 25페이지. 거기
구절 기반 시설 보이죠? 이거 서로 연결시켜줘서 틀린 것 또는 맞는 것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외로 말투예요. 의외로. 교통시설이 뭐냐? 교통은 사람을 싣고 다니는 운송시설과 관련된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도로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등등등등 있잖아요. 공간은 뭐다? 넓은 것들을 넓다 그랬죠.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이런 것들. 유통이다, 공급이다. 공급은 A에서 B로 간다. 유통은 뭐 설비, 수도, 전기, 가스, 나가서 뒤에 공동구, 뭐 시장 이런 것들이고요.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 운동장 그런 것들이죠. 학교, 운동장 등등. 운동장이 넓다고 공간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운동장은 문화체육조서가겠죠. 학교, 운동 등등 끝에 청소년, 소년시설 이런 것들. 방제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방 됐죠. 보건위생시설, 그죠? 자, 어디에서 일하다가 도축장에서 일하다가 소고기를 잘못 잘라서 자기 팔을 그냥 잘라버렸네, 그죠? 어디 갔어요? 종합 어르신 갔죠? 근데 죽었어. 어디 가요? 장례식장 가죠? 장례식장. 그래서 3일장 치는 후에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공동묘지 묻을까? 자연장지로 갈까? 화장시설로 갈까? 봉안시설 할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건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까먹지 말라고. 환경기초, 하수도, 폐기물, 수질오염, 폐차장 딱 보는 순간 딱 표가 나죠. 그죠?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가 2개 있어요. 2개. 자, 4번 봐. 4번. 기반시설과 그 종류의 연결이 옳은 것 그랬는데, 자, 1번 교통시설, 도로, 궤도 맞아요. 근데 폐차장은 환경기초잖아요. 기초, 그죠? 틀렸죠. 2번 공간 넓다, 공원, 유원지 맞는데 청소년, 소년시설은 뭐죠?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공급시설, 수도, 공동까지 맞아요. 하수는 환경기초죠. 기초. 보건위생,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 다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 인생이 죽는 과정을 딱 연산시키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5번 방제, 하천 맞아요. 수질오염은 뭔가 환경기초죠. 저수지는 방제가 맞죠. 하나 더 5번 기반시설의 구분과 시설 종류의 연결이 틀린 것 1번 공간 넓다, 공원. 운동장에서 애들이 운동하죠. 얘는 공공문화체육시설. 틀렸죠. 나머지 유통공급은 유통업무 설비, 방송통신, 보건위생은 화장시설, 도축장, 환경기초, 하수도, 폐차장, 방제시설, 하천, 유수지. 이렇게 요 문제를 이렇게 간략하게 간단하게 좀 지엽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들 좀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6번은 그냥 넘어갔어요. 읽어주시고요.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옵니다. 넘어가시고 한번 복습할 때 한번 이름 읽고 정도 그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 국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및 내용입니다. 옳은 것. 용어정인데, 자, 1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 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 이게 뒤에 있는 내용이 먼저 앞으로 오니까 조금 헷갈릴 텐데. 용어 정리 보지 말고요. 자,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용도 구역 파트 펴보세요. 용도 구역 파트에 요거 입지 규제 펴보세요. 자, 23페이지. 그거 보시면
동그라미 5번 쭉 나와 있죠, 그죠? 예,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용도 구역 파트가 또 할 겁니다. 할 건데 얘는 용어 정의 파트에 나온 건데 내 일일이 이걸 기본서에 있는 내용 내가 다 여기 안 나눴어요, 여기다가요. 근데 뭐 그 입지구체적 구역 개별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다 공부할 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요약집에 내가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이 정도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자, 2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기반시설을 틀렸죠? 뭐죠? 도시군계획시설을 이것도 그 파트 가서 또 내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시설을 설치 정비 해당이다. 2번 틀렸고요. 3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전부 또는 일부. 계획은 오로지 뭐만? 일부만. 전부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일부. 전부 들어가 틀렸고요. 맨 끝에 체계적 계획적 관리 도시군 관리 계획 맞죠? 4번 국가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으냐? 포함된. 그죠? 도시군 기본 계획의 내용,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예. 포함되지 않은 틀렸습니다. 5번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공사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뭐 이건 뭐 거의 뭐 기본서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지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이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깁니다. 제가 강조했던 것들을 보시면 돼요. 문제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는 것이죠. 8번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의 관계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르면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맞죠?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르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맞죠? 3번 도시군계획은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그렇죠? 4번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르면 상위계획인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맞죠? 예. 5번 특별시장이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에 관하여 수립하는 부문별 계획은 당연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해야 되죠. 그죠? 부합하지 않아도 틀렸죠. 자, 9번은 보지 마세요. 안 나와요, 9번은. 또 안 했고요, 안 했고 또. 자, 제2절. 자, 번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정의 파트에서 한문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자주 봤던 것은 있죠, 그죠? 그 정도 말고서 하나 맞춥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깊게 막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5개 중에 하나가 처음 보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일부러 막 집어넣어요. 최소한 걔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정답은요, 모르는 지분들에도 내가 100%라고 장담 못하지만 90% 얘기해, 90%. 항상 정답은 항상 우리가 봐봤던 그 지문 중에 정답이 거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제2절 광역도시계획이죠. 우리가 여기 배웠던 내용인데요. 자, 문제가 10번부터 자 18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광역도시계획에서 한 문제. 근데 광역도시계획에서 한 문제가 내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안 내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문제가 나오면 또 광역도시계획이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합쳐가지고 낼 때 있어요. 합쳐내는 게 더 쉬워요. 왜? 합쳐서 5개 지문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푸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단독으로 보통 2분 이상 꼭 나오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자, 먼저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으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좀 풀어놨지만 틀린 건 아닙니다. 맞아요.
2번 20년 단위 이런 거 없어요. 이런 말 자체가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요. 이게 만약에 10년 단위 그러면 헷갈려 막. 왜? 정비법에 있거든. 헷갈려. 근데 20년은 없거든. 자, 3번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에 대한 내부적 구성력은 물론 일반 사인도 함께 구속하는 대외적 아니죠. 얘는 비구속적 계획으로 대내적이다. 행정청만 구속한다. 그죠? 일반 사인, 국민은 구속하지 않는다 그랬죠. 둘 다 구속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러므로 행정심판 등등의 행정쟁성도 없죠. 4번 5년마다 재검토 없죠? 없습니다. 5년마다 재검토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일단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규정이 없습니다. 5번 기준 국령 아니죠? 예, 국장. 자, 넘깁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국장이 광역도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지방도계입니까? 그렇죠. 국장은 중앙도계이죠. 당연하죠. 2번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맞죠? 그죠? 왜? 도지사 자신이 뭡니까? 승인권자이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여기 있잖아요. 도지사 자신이 이럴 때는요, 자신이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그쵸? 국정할 필요 없죠.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3번, 중앙행정기관 장관 국장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지정 또는 변경이니까 지정도, 그 다음에 변경도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번,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장 승인 받습니까? 도지사 승인, 도지사. 5번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 예, 다 됩니다. 12번 계속 반복돼요. 광역도시계획 설명 틀린 건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다. 요거 걸쳐있다. 그러면 뭡니까?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2번 광역계획권은 특광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국장하고 누구만 있었죠? 국장하고 도의사. 그러니까 여기에 특광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앞에 시도지사 하면 틀리겠지, 그죠? 예. 특광은 그 시도할 때 시에 포함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도지사, 당연히 의견 듣고 지방도계비 심의 거쳐라. 맞죠? 4번 국가계획과 연관되면은 국장이. 그렇죠. 예. 5번 같은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다르면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광역계획권만 안 나와요. 광역도시계획은 5개 나오면 광역계획권은 하나 지문 내지는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아예 광역계획은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13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치 않는 것 그랬죠. 일단은 광역자 들어가는 거 3, 4, 5 빼고.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죠. 하나 더 뭐였습니까? 경관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아니죠. 2번은 도시군기본계획입니다. 내용이 뭐라고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14번 똑같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틀린 것.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맞죠?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 내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해제? 아니죠. 이때는 뭐라 바꿔야 됩니까? 누가? 승인권자가 아니까 만약에 시도지사라면은 국장이, 시장군수라면 도지사가 수립한다. 어쨌든 틀렸죠. 4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요거 맨 마지막 거 할 수 있다. 5번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당연한 거죠. 자, 15번 광역도시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맞죠? 예, 전부 다 수립권자 얘기입니다. 2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몇 년? 이게 이제 뭐가 풀어져? 3년을 바꿔야 되겠죠.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또 국장이 아니죠. 누구죠? 도지사가 수립한다. 3년 도지사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3번 국장이 조정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당연히 중앙도계위 심의. 4번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개락적 수립하되 밑에 특정 부분만 나오면은 구체적으로 수립하라 그랬죠. 5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14번과 15번은 수립권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좀 지문이 좀 긴 것 같아도 이런 형태가 좀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립권자를 좀 잘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16번은 공청회 개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공청회. 1번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게 빈도 낮아. 이렇게 공청회 하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배운 입장이니까. 두 번째 14일 전까지 공고하고요. 3번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데 기본선이 있는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관계없이가 아니고 그 주체와 관계에 있습니다. 주체와 관계 있어요. 체크하세요. 그 공청회 개최하는 그 주체에 의하여 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이 정하기도 하지만 국장 또는 조례. 그래서 국장 또는 조례를 정한다 해야 됩니다. 예. 이건 조금 이제 문제가 좀 깊이 들어간 건데 시험 빈도하고는 굉장히 낮다는 것만. 하지만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주의이기 때문에 풀어는 보지만 빈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나올 확률은. 오히려 14번과 15번이 확률이 커요. 나올 확률이. 이건 아마 그 저자가 아마 이렇게 하다 하면 내본 것 같아요. 5번, 4번 공청회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하고요. 5번 구분 개최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번 내용 잘 몰라 그러면 1, 2, 4, 5번이 그죠? 보니까 틀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뭐 이렇게 여기 역으로 이렇게 풀어봐도 되지만 참고적으로만 알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7번 같은 문제가 좀 골 때리는 문제죠. 그죠? 옳은 것이 바르게 묶인 것 이렇게 어려운데 몇 개냐 그러면 꼭 한 개 때문에 그죠? 2번 아니면 3번 걷고 3번 아니면 4번 걷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훈련하라고 낸 것 같은데
좀 야비한 문제죠. 정답이 보이니까 맞추죠. 이거 만약에 이 문제 내잖아요. 거의 틀립니다. 틀려요. 17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 설명을 옳은 건 모두 몇 개인가? 자, OX 문제 풀듯이 봐야 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답 보지 말고 답 보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같이 기억.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의회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죠? 그죠? 요거 일단은 시도니까. 니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X. 뭡니까? 하여야 한다. 디귿 국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에 중앙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 맞죠? 기억하고 디귿. 자, 리을.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 받았고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의견 제시해야 된다. 맞죠? 그죠? 중앙이니까 당연히 국장이죠. 중앙이니까 국장 되겠죠. 당연히. 맞죠? 미음이 맞으면 답 4번이고 틀리면 3번이죠. 그죠? 국장은 광역도시계획을 국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보에 대해 자 송부하죠. 자 송부해죠. 그죠? 그러면 공고는 승인권자가 하는 거예요? 수립권자가 하는 거야? 수립권자가. 그러니까 관보가 아니라 공보. 아, 야비하죠. 그쵸? 관보 아니고 공보. 왜?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공고하고, 누가? 시도지사가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공고한다 그 말이에요.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다. 그래서 관보와 공모 바꿨는데 이건 참 진짜 아주 얍삽한 문제입니다. 아주 이게 우리 기대면 안 돼. 답은 기억, 디귿, 리얼 이렇게 해서 분명히 미음 때문에 시험장 가면은요 미음도 맞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분명히 4번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좀 껄쩍지근한 그런 문제다. 자, 18번. 그죠? 자, 보겠습니다. 욕하면 안 되니까. 자,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옳은 것. 1번,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에 대해서만 전부 또는 일부죠. 그리고 지정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니까 전부도 맞고 일부도 맞아요.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하여튼 다 틀렸습니다. 2번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같다. 맞죠? 요거 국장도지사 맞죠?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 협의 구성 단독인데 뭔 협의가 필요해? 어떨 때? 공동일 때지. 공동일 때. 3번 광역계획권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을 합니까? 아니죠. 이건 그냥 절차를 통해서 의심지통 통해 하는 것이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5번 국장 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았다. 단독 지체 없이 조정합니까? 아니죠. 일단 뭐 하죠? 협의 공고하고 해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직접 한다. 협의 공고한다는 말, 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다양한 문제 풀어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문제풀이가 양은 적지만 내용은 적지만
지문들이 여러 가지가 막 중복되면 알 수 있죠, 그죠? 왜냐 그러면 여기는 이 저자가 개인적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이리 보니까 기출 문제가 한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냅두고 또 내가 별도로 만들다 보니까 지문들이 좀 중복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몇 년 뒤에 나왔던 그 기출 문제 표시를 좀 해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같이 푸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